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전략 방향을 공개한 후 대만 언론은 드물게 흥분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논평에서는 권력의 균형이 대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그중에서도 한국이 만약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만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나온 실제 신호를 깊이 분석해보면 전략적 그림은 대만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 해협의 소용돌이에 더 많은 동맹국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체제를 조용히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은 지원군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 최상위 카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왜 이런 심각한 오판에 빠진 것일까요? 한국은 미국에 의해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 역할은 대만 언론이 상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워싱턴의 실제 전략과 이번 상황이 대만을 왜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지를 명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전략 신호를 발신한 후 대만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주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대만 방어가 절대적인 초점이 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한국은 필수적인 조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군사 능력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일부 논평에서는 만약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각 동맹국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외부의 주관적인 기대와는 다릅니다. 워싱턴에서 발신된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미국이 전면적인 전선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선택, 자원 최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 각 동맹국은 임의의 지원군이 아니라 특정 전략적 전선에 연결된 독립적인 기둥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파트너들이 역할이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전체 억제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만의 오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 상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만 해협에 개입할 세력으로 미국에 의해 위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서울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훨씬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통제와 억제의 핵심 기둥으로 여겨지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선입니다. 군사적 역량, 국방 현대화 속도 그리고 자주적인 안보 책임 수행 능력은 한국을 미국이 전략적 동등자로 간주하는 드문 파트너로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 의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을 다른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의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집중력을 잃는 순간 지역 안보 구조 전체가 불균형에 빠질 것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키면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다른 세력이 전략적 공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책임을 경감하기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워싱턴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한국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카드로서 한국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 요소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이 부적절한 역할에 놓일 경우 정치적, 외교적 연쇄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대만 해협 시나리오에 휘말리게 되면 관련 국가들과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워싱턴은 한국이 다목적 개입 세력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피하기 위해 항상 신중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에게는 한국을 안정적이고 집중적이며 충분히 강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대만의 기대와 미국의 현실적인 계산 사이의 차이가 위험한 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에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미국은 냉정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동맹국들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이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을 핵심 위치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전선에 참여할 준비가 된 세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개는 중요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미국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국가 그룹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이 아닌 시나리오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수동성의 신호가 아니라 높은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큰 판에서 최상의 카드는 선두에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모든 전선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서울을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많은 중요한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맹국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결단력이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이들 국가에게 주로 지원, 후방 지원 또는 상징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안보 환경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가상의 대립이 아니라 실제 대립 상태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서울을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며 중요한 임무를 단계별로 안내받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한국은 다방면으로 배치 가능한 동맹국 그룹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게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만 시나리오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위험 때문입니다. 서울이 집중력을 전환해야 한다면 그 여파는 한전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한반도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대응 능력이 약화되면 억제력의 균형이 깨져 미국이 직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이 다른 전선에서 용병 역할을 하게 되면 서울의 전략적 자주성이 약화됩니다. 이는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동맹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할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전략적 계산이 아닌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른 강대국들과의 장기적인 경쟁 상황에서 워싱턴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대만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어떤 국가의 감정이나 주관적 기대가 자원 배분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만에게 있어 중요한 교훈은 다른 국가들이 자동으로 자신들의 위험을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원과 억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 국가는 궁극적으로 자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는 주목할 만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서울은 이제 모든 강대국이 전략적 계산을 내릴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심이 아닌 시나리오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방관의 신호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판에서 최상의 카드는 첫 번째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미국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히 전선을 확장하거나 동맹국들을 그들이 속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은 지역 안보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한국은 대만을 방어하는 세력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최상위 전략적 카드입니다. 중심이 아닌 계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서울의 위상과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스포킹TV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